굿숍과 함께하는 시방 문화야 놀자. 오늘도 시인의 이야기와 시인의 대표시를 감상하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하는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르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풀어보면 인생은 탄생 벌스와 죽음 데스 사이의 선택, 초이스가 있다는 뜻이죠. 즉, 탄생과 죽음 사이에 선택이 있다는 것이고 수많은 선택 사이에서 결정하며 살아가는 게 삶이고요. 결정장애로 힘들어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선택의 갈림길에서 살아가겠지요. 시방 문화야 놀자를 진행하면서 시인을 정하는 것도 어찌 보면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인의 사상부터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시가 있는지, 있다면 낭송으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지까지 고려해야 하고요. 거기에 이야기거리까지 풍부하면 금상첨화가 되겠지요. 오늘 시방문화야 놀자 시간도 저의 선택이 괜찮은 선택이었기를 바라보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째 시방문화야 놀자에서 만나볼 시인은요, 시인들이 사랑하는 시인 백석편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시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시집은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2012년 한 문학 잡지에서 시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위는 백석의 시집 사슴이었습니다. 백석은 25살이던 1936년 1월에 시집 사슴을 백부 한정판으로 발간했는데요. 워낙 적은 부수라 당시에도 희귀본이었는데 신경림 시인은 대학 시절 청계천의 고서점에서 백석의 이 시집을 발견했을 때 느낀 환희를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직도 사슴을 처음 읽던 흥분을 잊지 못하고 있다. 실린 시는 40편이 못 되었지만 그 감동은 10권의 장편 소설을 읽은 것보다도 더 컸다는 느낌이다. 나는 읽고 또 읽었다. 저녁밥도 반사발밖에 먹지 못했으며 밤도 꼬박 새웠다. 그 뒤 사슴을 가방에 넣고 다니며 틈나는 대로 꺼내 읽고는 했으니 실상 그것은 내가 시를 공부하는데 교과서가 되었던 셈이다. 라고요. 여기까지만 봐도 벌써 사슴이란 시집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또 다른 일화를 소개해드리자면 끝내 백석의 시집을 구하지 못해 손수 필사본을 만들어 밑줄까지 그어가며 탐독했고 그림 같다, 걸작이다 등의 메모를 남긴 대학생이 있었답니다. 그는 바로 윤동주였다고 하네요. 시인들이 사랑한 시인, 이름만으로도 벅찬 이름 백석. 먼저 시인의 시 한 편 듣고 이야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흰 바람벽이 있어를 부산시 낭송협회 이원희 낭송가의 목소리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흰 바람벽이 있어. 백석.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15촉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 던지고 때글은 다 낡은 무명 셔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씌이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은 담그고 모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폭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그런데 또 이즈마카야 어느 사이인가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딸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스 잠과 도연명과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랑과 슬픔으로 가득 찬 흰 바람벽이 생각나는 낭송, 슬프고도 단단한 목소리로 풀어낸 낭송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흰 바람벽은 유리창, 거울, 우물등과 같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을 비추면서 내면을 성찰하는 매개체의 기능을 하는데요. 고향을 떠나 쓸쓸하고 외로운 처지에 있는 시인이 쓸쓸한 흰 바람벽을 보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에 대한 감상을 한 편의 영상물처럼 그려낸 시이지요. 특히 이 시는 윤동주 시인의 별에는 밤과도 상관성이 많은데요. 자연물과 인물들을 호명하는 진술 방법이 유사하고 호명하는 대상도 프랑시스 잠이나 라이너 마리아 릴케로 겹치지요. 두 시인의 작품 활동 시기를 고려할 때 백석의 시가 윤동주의 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흰 당나귀는 백석과 윤동주 모두 좋아하는 이미지인데 이는 프랑시스 잠이 좋아하는 이미지라고 합니다. 특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성찰적 태도나 자신의 내면을 수사적으로 장식하지 않고 맑고 투명한 언어로 고백하여 진실한 감동을 주는 시적 표현 방법 등은 매우 유사하답니다. 이쯤에서 다시 시인의 시 한 편 들어보겠습니다. 남신의주 요동 박씨 봉방을 부산시 낭송협회 김사헌 낭송가의 목소리로 청해 듣습니다. 남신의주 요동 박씨 봉방 백석.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졌어. 그 어느 바람 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었어.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헌사슬 간 한 방에 들어서 휜을 붙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섬내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기롱배기에 득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째며 제우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웠어.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책임질하는 것이었다. 내 가슴이 꽉 메어 울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회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붓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던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은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이 드는 때쯤 했으면 들어 나주손에 살랑살랑 사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어니 먼 산 뒷옆에 바우숲에 따로 외로이 있어서 어두워 오는데 하얀이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살랑살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남신의주 요동 박씨봉방이란 다소 어려운 이 시 제목의 뜻은 신의주 남쪽 지역에 있는 요동 마을에 사는 박씨봉 집에서라는 알고 나면 쉬운 뜻이랍니다. 편지봉투에 쓰는 발신인의 주소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고향을 떠나 방랑하는 지식이래 무기력한 삶을 잘 표현한 낭송 잘 들었습니다. 한때 한국 근대문학사의 대표적인 시인으로 김소월과 박모골을 꼽으면서 북에는 소월, 남에는 모골이라고 말하곤 했는데요.
지금은 소월과 같은 고향 사람인 백석을 그 자리에 올리는데 동의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무렵 해금된 시인 백석에 대한 평론가들의 찬사는 거의 최상급인데요. 가장 한국적인 시라고 평가한 유종호, 그리고 한국시가 낳은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말한 김연이 있고요. 김윤식은 우리 문학의 북극성이라고 평할 정도로 우리 문단에서 차지하는 백석의 위치는 대단합니다. 여기서 26번째 시방문화야 놀자는 마치도록 하고요.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챙기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도 백석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